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말하면 부끄럽고 들키면 미움받을까 두려운 그런 마음. 어떤 건 너무 오래돼서 스스로도 잊은 줄 알지만 문득 마음 한구석을 눌러와 숨을 막히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다. 들키지 말아야 해. 나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바란다. 누군가가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판단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기를. 그 바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진심이 아닐까.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이해와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보면 어떨까? 못난 모습도 실수한 날도 그저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움직임이 보인다. 슬픔, 두려움, 기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숨지 않고 고개를 든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타인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픈 마음, 외로운 순간, 숨기고 싶은 감정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할수록 타인의 그런 모습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히 퍼져나간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의 시작이 된다. 그 작은 이해들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원한다. 날씬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거나 더 나은 외모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깊은 바탕에는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아름다우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내면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는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내면이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 친절한 태도, 배려하는 마음, 깊은 이해와 진실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내면을 다듬는 마음 성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 진정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보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마음속에 기록이 쌓인다.
마치 일기장에 한 줄 한 줄 적히듯 그것이 잠재의식이 된다. 사람은 깨어있는 의식보다 잠재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어릴 적 잘해야만 칭찬받는다는 경험을 자주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늘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게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마음이 괴롭고 왜 나만 이런가 싶은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뿌리는 내 안에 있다. 잠재의식 속에 쌓여온 오래된 기억과 왜곡된 해석이 지금의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나를 보아야 한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내가 슬픈지, 왜 내가 두려운지, 그 왜를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물론 쉽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나 고통을 겪듯 누구나 그것을 넘어설 힘 또한 가지고 있다.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종종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길 바란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게 된다. 때로는, 아니 자주 타인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도 한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 하다 보니 분노와 우울감은 더 깊어진다. 사실 내가 찾는 답과 해결책은 나 자신에게 있다. 괴로움의 근원을 남에게서 찾는 대신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져보자. 나의 두려움, 욕망, 기대를 솔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문제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나의 어떠한 모습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자리한 두려움, 기대, 그리고 진정한 바람을 차분히 들여다보자. 그럴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고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내 것이라고 마음먹는 순간 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기회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맡은 일에 더 깊이 몰입하며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움직일 힘과 에너지가 솟아난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행동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닌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곳에 서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어떤 일이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몰입하는 순간 그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습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꾸준한 훈련과 자기암시, 그리고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분명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변화를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나를 격려하자.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자. 그리고 자기 암시. 우리의 내면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상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계속 생각하자. 막연하게 느껴지던 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현실이 된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자.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말과 유익한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는 각자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하여 체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배우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만 아는 것은 전달력이 떨어지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것은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묻어나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스스로 바라보고 의식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다. 아는 것을 넘어 직접 해보고 느끼고 체득하며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보자.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나만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나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데에는 용기, 노력,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나를 보아야 할까? 인간은 수많은 감정을 지닌 존재이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심을 낼 수 있고 때로는 유치한 생각을 하거나 화를 내며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감정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려야 할 에너지이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소화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넓은 이해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리는 나조차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면 타인의 감정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비난하는 만큼 타인에게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반성을 넘어서 자기 수용의 시작이자 타인 수용의 기반이 된다. 나를 보는 눈이 따뜻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따뜻해진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망하거나 기분이 상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책임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어려워질까봐. 하지만 원치 않는 부탁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고 관계도 불균형해질 수 있다.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한쪽만 부담을 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수락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게 한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입장을 말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거절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도 같다. 거절을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부담스러운 부탁 앞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용기 있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면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덕이 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바르고 떳떳해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의 신뢰를 지킨다. 지도자의 정신은 그 나라의 기둥이 된다. 그 한 사람의 생각, 그 한 사람의 말,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온 나라의 빛깔이 된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종종 잊는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늘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나라에는 명예보다도 사랑을, 권력보다도 덕을, 이익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세상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은 결국 한 사람의 맑고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행복하니까 웃지.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삶이 고되고 힘든 순간에도 웃음은 마음속 기쁨을 깨우는 마법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다. 웃음은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하며 낯선 일을 친구로 만들고 어색한 공기도 부드럽게 바꾼다. 그 속에는 신뢰와 공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놀라운 건 억지로 지은 웃음조차 우리의 뇌를 속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웃음조차 우리에게 약이 된다니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삶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 우리는 종종 웃음을 잃는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웃어야 한다. 웃음은 슬픔과 고된 삶에 맞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저항이자 조용한 선언이다. 웃음을 위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행복이 오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행복은 우리 곁에 스며든다. 웃음은 선택이며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하루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웃는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웃음이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눈을 뜨면 쏟아지는 정보, 보이지 않는 기준 앞에 스스로를 조이며 몰아붙인다. 겉으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엔 늘 불안이 깔려있다. 그 불안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진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슬픔은 커지고 화는 쉽게 폭발한다.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는 모든 감정이 과장되고 증폭된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더 빨리 가야 해. 더 잘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작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이다. 안심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생각과 반응 사이에 여백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자기 안에 고요한 중심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슬픔을 조절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게 만든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들을 훈련하며 살아간다. 말하는 법, 일하는 법, 공부하는 법.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우고 있지 않다. 이제는 하루 5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안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다. 안심은 내면의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진다. 좋은 관계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나 하나의 안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내가 완벽해야 남을 도울 수 있어. 내가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완벽함은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함께 걷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다. 조금씩 배우고 실수하면서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다. 요즘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이상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그건 그저 지금의 내가 보내는 신호일 뿐 옳고 그름으로 재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왜 그랬는지, 무엇이 아팠는지, 무엇이 무서웠는지를 다정하게 물어보자. 나의 서툰 모습도, 어긋난 감정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스스로를 이해한 만큼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된다. 나도 부족하지만 너와 함께 걸으며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빛나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어 한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일지도 모른다.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갈망은 종종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비교와 경쟁의 틀 안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더 나아가 어떤 목적조차도 나에게 유리한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목적은 수단이 되고 본질은 희미해진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중심을 잃는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본래의 뜻과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를 먼저 대입하게 되면 결국 일의 흐름은 어그러지고 만다. 결과도 좋을 수 없고 인정도 따르지 않는다. 스스로를 세우고자 했던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 앞에 선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를 세우기 전에 먼저 신념을 세워야 한다고.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심에서 우러난 신념과 목적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내가 아닌 무엇을 위함인가에 중심을 둘 때 그 신념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의 눈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어 간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빛나는 자리를 찾아 애쓰지 않아도 삶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줄 것이다. 좋은 글과 따뜻한 조언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감동을 받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무언가를 하려 하면 귀찮아지고 편안함을 찾고 싶어진다. 바뀌고는 싶은데 정작 의지가 부족할 때가 많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그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두려움 뒤에는 늘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이 숨어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진심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용기이다. 생각의 힘을 기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좋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내 길을 걸어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결국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스스로를 믿자.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사는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언젠가부터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여오는 무게가 되어버린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종종 두려움을 낳는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처음 한번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 마치 손에 꼭 쥐고 있던 돌을 놓을 때처럼 두렵고 허전하고 불안하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돌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내려놓으면 보인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정말로 나다운 선택이 무엇인지, 집착과 욕심이 가린 세상의 색이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은 현명해진다. 결국 내려놓음은
세상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분주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틈을 잃는다. 하지만 사유는 단순한 머릿속의 활동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깊은 힘이다.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커진다. 그들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의미를 본다.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리석음에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 생각하지 않음에서 오는 후회. 그러나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유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결국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은 자신을 구하는 일이자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불행도 남에게서 찾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탓이다.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행복하고 싶다면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힘듦이 생겼다면 역시 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실제 자신이라고 믿고 싶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모습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 일러주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되려 미워한다. 우리가 명의라고 부르는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병을 진단하여야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 병을 잘 고칠 수 있다. 나를 보는 것,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모습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러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나를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말이 아닌가. 자연이 주는 위대함, 맑은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밝아지고 치유된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내어준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일도 혼자서는 어렵다. 더불어서 함께해야 한다. 나의 틀에 상대를 넣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각자가 가진 좋은 부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더 빛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높고 낮음이 없고 더 뛰어나고 못함이 없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한편은 지금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물질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세상은 언뜻 풍요롭고 편리하며 좋아 보이는 듯하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듯하다. 인간의 본성을 잃고 탐욕, 이기심, 증오, 결핍 등으로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는 헐뜯고 싸운다.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결국 서로를 망치게 한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근본도리. 우리는 지금 도가 없는 무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에 오신 많은 성인들께서 표현은 다르셨지만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하셨고 많은 이들이 유토피아, 고통이 없는 이상적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기다렸다. 이상적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 그저 풍요로움에 있는 것일까? 태극심을 가진 이들이 가득한 인간 본연의 양심을 찾은 이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형제지간에도 성향과 체질이 다르듯이 인종, 종교, 문화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더 위에 둔다면 전쟁, 기후위기, 식량난 등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쁜 꽃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절로 생기고 마음이 밝아진다. 꽃에서 나는 좋은 향기에 나비와 벌들이 찾아든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 좋은 리더나 팀원을 만나게 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남을 잘되게 한다는 것이 엄청난 헌신, 물질적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는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내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미소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주변을 밝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향을 잡고 마음을 먹었다면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수천 걸음, 수만 걸음이 될지라도 꾸준히 정진해보자.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서 지탄을 받아도 괜찮다. 생각만큼의 결과가 없어도 괜찮다. 그것 또한 성공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어서 조금은 더 단단해진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주변을 더 이해하며 포용하게 한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진.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하고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아졌다. 새로운 루틴이 생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 쉽지는 않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들 삶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도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 등 새로운 것을 배워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많다. 더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고 일상생활에도 편리함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경험하려면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배움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며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한다. 배움을 놓는 순간 뇌도 마음도 늙어버린다. 배움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풍만하고 값지게 해줄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존재한다. 예전에는 알기 힘든 세상도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은 낯설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쉽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 나의 틀에 상대방을 넣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직업, 인종, 나라,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름이 아름답다고 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모두 똑같이 생겼다면 우리는 감동하지 못할 것이다.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니 아름답다 하지 않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알기 힘든 세상도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낯설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나의 틀에 상대방을 넣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직업, 인종, 나라,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모두 똑같이 생겼다면 우리는 감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니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는 최고의 학습이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실패와 좌절해도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한없이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상진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맺힌 원한과 척을 풀어주시옵소서. 산천 초목에 피는 풀잎 하나, 돌멩이 하나에 맺힌 원한도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려고 애쓰는 벗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힘들어하는 저희에게 지혜를,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고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자연 속에 들어가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다. 모든 부정적이던 마음이 한순간 긍정으로 바뀌고 편안해진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안심하게 하며 치유하는 방법이다.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어두운 도인이니라 하시니라.